이게 발생하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인 췌장암도 사망률 한 16% 되는데 이거 더하죠.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은 골절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분이신 황만기 키본 한의원 대표 원장님이신 황만기 한의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황만기 키본 한의원에서 아이들의 키성장, 그리고 골절, 골다공증, 그리고 총명 특화 한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황만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인터뷰 채널들이 좀 지루한 내용도 많은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내용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원장님하고 사전에 이제 골절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정말 제가 놀랬던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골절이 70대, 80대들한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확실히 콕 집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0대, 80대, 90대 뭐 이렇게 많이 부러지실 거야. 뼈가 약하시니까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골절 발생의 연령별 통계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면 놀라웠게도 50대 분이 제일 많이 부러지시고요. 그 다음에 60대고 마지막이 70대입니다. 그러니까 1, 2, 3등이 5, 6, 70대다. 일단 이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남성분들의 골절 발생, 여성분들의 골절 발생이 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남성분들은 50대가 역시 압도적으로 많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부러지는 연령이 10대입니다. 10대요? 10대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죠. 10대는 이렇게 막 뛰어놀고 하다 보니까 부러질 수 있는데 네네. 저희 채널에서 10대는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50대에 집중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50대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남성 골절 환자 발생 빈도 3위는 60대입니다. 그러니까 50대, 10대, 60대고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통계, 골절 통계를 보면은 60대, 50대, 70대 순서대로 많이 부러지십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을 합쳐서 전체 골절 환자의 몇 프로가 부러지느냐? 35%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50대, 60대이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딱 보면은 외모가 60대, 70대로 보이시거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딱 50대 중반입니다. 자, 저와 같은 50대 중년 아저씨들, 중년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부러지는 독특한 부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냐? 갈비뼈 골절입니다. 늑골 골절인 거죠. 왜 50대 중년 아저씨들, 50대 중년 남성분들이 왜 그렇게 갈비뼈 골절이 많이 발생할까요? 50대가 뭐 스포츠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내 몸이 아직도 20, 30대 청춘인 줄 아는데 네네. 내 몸은 이미 갱년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운동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 그러니까 네. 테니스도 하시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특히 골프 하시고 아. 또 등산하다가 넘어지시고 뭐 이런 또 자전거도 요새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갈비뼈를 찧어서 갈비뼈 골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갈비뼈 골절은 특징이 있습니다. 붕대로 고정을 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그러네요. 깁스를 못 해요. 네네. 주변에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깁스하신 분 보셨나요? 한 분도 못 보셨을 네, 맞아요. 겁니다. 못 봤습니다. 왜 여기는 깁스를 못 할까요? 이 고정할 수 없지 않나요, 여기는? 호흡을 못 하기 네네. 때문에 고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고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붓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난항에 빠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뭐 봄이나 여름철에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러면 감기도 많이 걸리고 기관지염도 많이 걸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기침을 세게 못 해요. 기침을 세게 못 하니까 가래라고 하는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니까 무기폐라고 하는 질병에 굉장히 많이 걸리시게 되고요. 폐렴으로도 아주 많이 이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폐나 폐렴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합병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순서가 거꾸로 돼서 폐의 염증성 기저질환이 원래 있는데 갈비뼈 골절이 됐다. 폐의 염증성 기저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폐렴이나 늑막염이나 결핵입니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갈비뼈 골절이 추가적으로 되면은 정말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골절 생각하면 뭐 팔이 부러진다거나 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면 팔이나 다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연관된 장기인 폐까지
내과적인 문제까지도 합병증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절이 정말 무서운 질환.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다치는 건 뭐 자기가 감당해야죠. 솔직히 무리하게 쓰셨으니까 그냥 조심하면 되는데, 근데 의외로 좀 덜 활동적인 가정주부들도 제가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골절 당하시는 경우를. 여자분들은 어때서 그러시는 겁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특히 50대 엄마들의 골절 또는 50대 여자들의 골절이라고 부르는 골절이 있습니다. 네. 그 골절은 어디냐? 네. 바로 손목 골절입니다. 터널 손목, 이런- 그렇죠. 네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많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 부위입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도 손목도 부위가 있어요. 네. 어느 부위냐? 엄지, 검지, 손가락 쪽에 이어진 손목서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요 뼈가 요골이라고 하거든요. 요골, 손목에서 2cm 정도 위쪽에 요골이 부러지는 거를 몸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원위부라고 표현하고, 요골골절, 그래서 원위요골골절이 흔히 잘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50대 엄마들의 골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50대 엄마들의 골절이 왜 하필이면 이쪽에 발생을 할까? 여기를 청소하시면서 많이 쓰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50대라고 하는 조건과 엄마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0대라고 하는 조건은 50대에서부터 이제 폐경, 완경이라고 하죠. 네. 폐경에 이르거나 완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5년 동안 50대 초중반기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뼈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엄마들의 조건이 맨날 이렇게 빨래 이렇게 쥐어 짜시고 네. 걸레질하면서 쥐어 짜시고 가사 이렇게 업무를 이제 수행하시다 보니까 손목이 그렇지 않아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직업적 조건, 환경적 조건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또 이제 그때 뜨면은 뭐 다이어트도 하신다 뭐 이러면서 약간 어지러움증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다가, 아니면 시야도 좀 떨어져, 그러니까 시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전선줄 같은데 넘어질 때 그러면서 이렇게 땅바닥에 손바닥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손목이 뚝 부러지는 거죠. 아까 제가 별명을 네. 50대 엄마들의 골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대, 20대 젊은이들도 굉장히 이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에 한해서 남성, 여성 특별히 상관없이. 왜 그럴까요? 혹시 스마트폰인가요? 맞습니다. 10대, 20대 남녀 불문하고 게임도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네. 많이 하고, 지금 앞에 계신 것처럼 노트북 활동도 컴퓨터 활동도 너무 많이 하죠. 손목이 엄청 약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30, 40대 젊은 여성분들이 또 손목 골절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가사 노동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중의 어떤 부담을 손목에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5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갈비뼈 골절을 조심하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물론 다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손목 골절을 더 조심해야지 한다. 그리고 10대, 20대도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 분들도 역시 조심해야지 한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뭐 낙법을 배울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고가 닥치는 걸 어떻게 막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처럼 습관을 잘 길들이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손목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손목 골절 예방법 있습니다. 뭐냐? 네. 제가 한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네. 소보필생, 네. 대보필망입니다. 소보, 네. 작은 발걸음으로 작은 보폭으로 걸으면 생할 것이요. 네네. 즉 살 것이요. 네네. 대보, 네. 성큼성큼 걸으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 한자가 좀 어려우시다면 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네네. 황제처럼 네. 성큼성큼 걸으면 망한다. 내시처럼 아장아장 살금살금 조심조심 걸어라. 왜 그러냐면 보폭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몸의 체중이 몸 가운데로 몰리고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해지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소보를 하게 되면 네. 보폭을 짧게 하다 보면은 땅과의 마찰력이 커지니까 훨씬 더 넘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넘어지거나 세이지 않게 넘어지는 조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50대 여성분들의 골절이라고 제가 계속 손목 골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여행 때입니다. 여행할 때 여기저기 맛집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과음도 하시고 폭식도 하시고 맛집 탐방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몸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상태에서
뭐 약간 음주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딱 넘어질 때 손바닥으로 하게 되면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그 하중이 가해지면 더 많이 골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특히나 예방법이 더 하나가 추가되는데 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따뜻하게 옷을 입으면 되는 거고 가볍게 한다는 건 짐을 덜 들라는 말씀이신가요? 짐을 덜 드는 것도 요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짐을 어깨에다 매야지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맵시상 네. 이렇게 팔이나 네. 여기 상완부에다가 걸치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럼 그게 알게 모르게 손목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걸치지 말고 팔에다 걸치지 말고 어깨에다가 걸치고 여행도 다니셔야 된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섭취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수시로 좀 하셔야지 이 혈행순환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요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너무 여행지라고 해서 폭식하시면 그 무게 때문에 손목골절이 되더라도 세게 된다. 잘 낫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지에서 다치면 이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듭니다. 정말 이거 어려운 초기에 대응도 굉장히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행지에서 뭔가 이렇게 저희도 아까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아, 네네. 모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맞아요. 커피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커피를 들고 다니시고 또 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맵시 있게 뭐 이렇게 팔걸이 같은 걸로 가방도 많이 거시고 요게 이제 손목골절 되기 딱 좋은 세 가지 조합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이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조건을 만들고 또 더더군다나 스마트폰이나 이 음료수를 들고 넘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그걸 깨질 걱정하지 말고 멀리 던지는 연습,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던지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위치 이동을 시키지 않으시면 네. 일단 그 음료에서 쏟아진 물 때문에 네. 일단 골절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미끄러워. 추가적인 재골절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여행지에서 뭐 이렇게 장신구 같은 거 사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손목 주변에 혈관이나 인대나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골절에서 골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합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음료수, 장신구를 내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빨리 던져라. 저는 그냥 여행을 안 가기로 했어요. 여행을 안 가는 게 골절을 예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거긴 한데 네네. 이게 한번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지도 않게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사실 넘어질 거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넘어질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교통사고가 날 거라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사고는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걸어다니는 순간만큼은 스마트폰 좀 넣으시고요. 오줌알사 TV도 귀로만 들으세요. 커피는 제가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던지면 됩니다. 네, 항상 이 양손 중에 한 손이라도 좀 뭘 쥐지 않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